자, 오케이. 우리 이제 라이트센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 B단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제 249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죠? 305번까지인데 그 전과는 다르게 분량이 되게 많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이 뒤에 진행하게 될 그 도함수 활용 파트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쭉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절반 정도로 나눠서 1부랑 2부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유형 1에서부터 유형 1에서부터 한 유형 9 정도까지 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거기까지 한번 목표를 잡고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자, 우리 라이트센 개념센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은 여기 있는 문제가 거기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 거. 다만 이제 라이트센이 미안해요. 개념센에서 얘기했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유형 문제들은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249번입니다. fx는요, x 3승 빼기 2x라고 하는 3차 함수죠. 자, 그리고 x값이 2에서 a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6일 때 그 a값이 얼마인가? 일단 a는 2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일단 문제 없이 이거 같은 경우는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2에서부터 a까지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거는 뭐 빼기 뭐 분의? a-2분의 fa-fe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것만 단순하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fa는 뭐겠니? 자연스럽게 a 3승 마이너스 2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거 fe 값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빼기 4니까 4가 되겠죠. 그거를 뺀 요거의 값이 지금 얼마가 된대? 26이 된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4 빼기 4라서 인수분해가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분자 자리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조리집합으로 한번 해볼까?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했을 때, 자, 뭐로 하자고? 2로 하자고. 자, 그럼 1, 2, 2, 4, 2, 4, 0.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분자가 인수분해가 뭐랑 뭐로? a-2랑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정도로 인수분해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약분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a 값은 2가 아닐 거니까. 그래서 남는 게 뭐밖에 없고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밖에 없게 될 거고, 우리는 그 값이 얼마면 되는 거니까 26이 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2a라고 하는 여기 파트가 한 24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24를 뺀 게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서 우린 이 정도 인수분해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a 더하기 6이랑 a 빼기 4 정도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4인데 2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 a 값을 4라고 해서 정답 2번 체크해 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몸풀기 같은 문제로 진행을 해봤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50번 보도록 할게. fx는 x 3승 마이너스 ax 더하기 5, 그리고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일 때 그 a값을 구하라. 얘도 아까 문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갑시다. 자, 1에서 3까지니까 3 마이너스 1분의 f 3 마이너스 f1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4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얘가 2니까 곱해줘가지고 f3에서 f1을 뺀 게 몇이라는 걸로? 8이라는 걸로 진행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자, F3은 얼마겠니? F3 파란색으로 써볼까? F3은 27 마이너스 3A 더하기 5가 되겠죠. A처럼 안 보이네. 3A 더하기 5가 될 거고, 그리고 F1은 얼마로 보이죠? 1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앞에 값에서 여기 있는 뒤에 값을 뺀 게 몇이면 된다고? 8이면 된다고. 내가 이렇게 쓴 이유 뭔지 알아? 어차피 요 5라고 하는 계산은 안 해도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27에서 1 빼니까 26이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2a. 얘가 지금 8이 된다면은 2a라고 하는 거는 26에서 8을 빼니까 얼마죠? 18 정도 되나요? 따라서 a 값은 9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a 값은 9라는 결론 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네요. 자, 251번 서술형 문제 있나요? 자, fx는 x제곱 더하기 3x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같다 라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라 그랬어. 아하, 이거 이거 일단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대놓고 그냥 값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 아예 점으로 얘기해보자. 왜냐면 우리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죠? 두 점사의 기울기랑 똑같기 때문에
A점을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로 얘기할 건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A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B점을 2, F2로 접을 건데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이라서 10이 되겠죠. 이 A랑 B 사이의 기울기 M이라고 합시다. 이 기울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X끼리 차인 4분의 Y끼리 차인 10이라서 일단 평균 배널이자 기울기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의 평균 배널과 같다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지나가면 된다? A 더하기 1분의 FA 빼기 F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A 더하기 1은 왜 A 더하기 1이야? A 빼기 1이니까 A 더하기 1이라 쓴 거죠. 아시죠? 네. 자 그리고 FA라고 하는 거는 이제 A 제곱 더하기 3A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분자가 그냥 애초에 A 더하기 1, A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되고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 A 더하기 2밖에 안 남게 되겠죠. A 더하기 2가 3이랑 같다면은 따라서 A 값은 얼마면 충분해? 1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게 되겠네요. 요렇게. 뭐 서술형으로 문제 풀었는데 푸는 것도 이 정도로 진행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뭐 다른 의미를 캐치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 의미를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이 문제에서는. 뭐 크게 의미도 없어요. 넘어갑시다. 252번입니다. 함수 fx. 일단 f0가 0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는 0,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0에서 a까지의 평균 배나율이 이렇게 나왔을 때 f2의 값을 구하래. 일단 뭐 a 양수라 그랬고 얘도 그냥 일단 보이는 대로 쓰면 될 것 같아. 자, 0에서 a까지니까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인데 f0는 지금 0라 그랬으니까 평균 배나율을 그냥 순수하게 a분의 f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얼마라면? 2a제곱 더하기 a가 된다면은 자, a 값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해주면은 fa라고 하는 건 뭐죠? 2a 3승 더하기 a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뭔 말이에요? 얘는요 fx가 2x 3승 더하기 x 제곱인 요 함수의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a를 집어넣은 거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f2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이 16에다가 4 더하니까 정답은 20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유형 2 평균 배나율의 기하학적인 의미.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점 사이의 평균, 그러니까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 배나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다라 그랬죠. 자, 함수 fx가 0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배나율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래. 뭐죠? 그래요. 0부터 4까지의 평균 배나율과 요 a, f0, b, 4, f4라고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함수는 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254번입니다. 2차 함수네요. 자, fx가 0에서부터 2까지로 지금 잡혀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 기울기가 2가 됐을 때 fx의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평균 배나율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봐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기울기가 2라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기울기는 얼마일 것 같아요? 느낌상 서로 반대부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기울기 마이너스 2겠죠? 일단 답이 1번인 건 확실하긴 한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는 약간 뭐랄까 느낌으로 푸는 거니까 일단 답은 맞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해봐야지. 자, 일단 0부터 2까지의 평균 배나율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기울기 값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2-0분의 f2-f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은 그냥 2가 될 거고 f2는 f2죠. 그리고 f0는 0이니까 그냥 2분의 f2 값을 지금 2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따라서 우리는 f2가 얼마라는 거를 4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요 a점이 2,4라고 하는 점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요 요 2차 함수가 꼭지점이 어디야? 꼭지점이 원점인 걸 본다면 이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x는 0이라고 하는 y축 기준으로 무조건적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는 물론 2,4랑 0,0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뭐밖에 없냐면은 x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원본 형태의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은 지금 물어본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분모는 0 빼기 빼기 2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2가 될 거고 F0는 0이라며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1번 마찬가지 4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를 말하는 거구나. 파란색으로 쓸 거 그랬네. 네. 요 기울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네요? 아시겠죠? 255번부터는 이제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라고 하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었어요. 일반적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는 간략하게 합시다. 왜? fx가 2차 함수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과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값?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그 두 값의 정확히 정중앙에서의 미분계수 값이랑 항상 같다고 그랬어. 2차 함수는 무조건적이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이 평균 변화율과 항상 어디서 같다? 이 정확히 센서로 보이진 않겠지만 이 정확히 정중앙 라인에서의 그림 좀 그러네요. 정확히 정중앙 라인에서의 그 미분계수 값이랑 항상 같다는 게 알려져 있죠. 뭐 알려져 있다라기보다는 이건 증명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3의 중간이 어디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C값이 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냥 단박에 구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풀이 말고 제대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긴 잘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를 직접 구하고 거기에서 미분계수 값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미분하는 방법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간다면 얘 미분하면 뭐예요? 2x 더하기 1이잖아. C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그러면은 2C 더하기 1이 되겠지. 그게 마이너스 1과 3가지의 평균 변화율은 한번 구해보시면은 답을 뭔가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보죠. 256번이요. fx는 다항함수래. 아쉽게도 몇 참수인지는 아직 모르고 f2는 1이라고 하는 힌트 나와 있으면서 2에서부터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a일 때 2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구하래. 즉 f'2 값이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일단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힌트를 이용을 해야만 하겠네. 자, 2에서 a까지니까 a-2분의 fa-f2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얼마래요? 근데 f2는 얼마라고 하면 되고 1이라고 말하면 될 거고 이거를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여기서 fa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fa-1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a에 a-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가 될 거야. 맞나? 자, 그럼 마이너스 1까지 넘겨주는 순간 fa라고 하는 함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될 거고 이 말은 결과적으로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2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원래 어떻게 하면 되죠? f'2라고 하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미분하는 거 이제 알잖아. 얘 미분하면 뭐야? 얘 미분하면 뭐냐고.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는 미분하면 2. 이 정도가 되는 거라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f'2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해보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25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fx의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일단 땡큐. 2차 함수의 상황 어서부터 어디까지 평균 변화율과 마이너스 1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이 같다면은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다? a랑 b를 더한 거에 가운데 절반 값이 마이너스 1과 같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나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고요. 이게 아는 거랑 모르는 거의 힘 차이가 지금 느껴집니까? 몰랐다면은 직접 평균 변화율 값 얘기해 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비교해 봐서 서로 같을 때 a 더하기 b 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좀 길죠? 아시면은 바로 단박에 답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극한값 문제. 근데 h가 0으로 가는 형태부터 먼저 얘기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 얘기가 되어 있는 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형태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f'1이 2가 됐을 때 이걸 구하래요. 자, 일단 물어보는 거는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f'1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있는데 앞에 개수가 1분의 마이너스 2라서 그 f'1 값에 마이너스 2배라는 게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정도로 이렇게 1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문제 당연히 가장 한 4번, 5번쯤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그냥 단박에 보자마자 암산 형태로 네, 풀고 확실하게 푼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파트가 되겠죠. 아시겠죠? 계속 마찬가지일 겁니다. 259번도 그렇고요. 자, 얘가 물어보는 건 뭐겠니? F' 뭐에 관련된 건데? F' A에 관련된 건데 뭐 분의 뭐다? 네, 5분의 2로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네, 1번이 네, F' A 1번이 이제 요 극한값을 F' A에 대해서 표현한 가장 적합한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F' A는 3이래요. 얘도 일단은 F' A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H 이렇게 둘 다 붙어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3분의 3 빼기 1이니까 3분의 2배 F' A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얘 3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네, 이 정도로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261번 봅시다. 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순간 이걸 막 혼동해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게요. 이 FH는 F0 더하기 H라고 취급해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F0 더하기 4H로 봐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보이잖아.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겠냐고. F' 제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4라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즉 4분의 3배의 F' 제로 값이 얼마인가. 근데 그게 지금 얼마래요? 그게 6이래요. 어하. 그렇기 때문에 F' 제로라고 하는 거는 왜 이래? F' 제로라고 하는 거는 왜 이래? F' 제로라고 하는 건 뭐다? 6에다가 3분의 4배를 한 거라서 답이 얼마다? 네, 8이다 라고 하는 거 5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어렵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극한값 두 번째 유형으로 x 빼기 a 형태, 얘는 맞춰주는 게 두 개가 있다라 그랬는데 그렇죠. 두 개가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막 직접적으로 막 공식화된 그런 건 없고 맞춰줘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다 볼 수 있어. 다만 이 정도는 우리 번거롭지 않지. x가 맞춰져 있지 않지만 이 x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1분의 1 이 정도로 잘 쪼개고 난다면은 요 앞에 있는 친구가 정의하는 게 뭐고? f'1에 대한 의미가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는구나.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그 2에다가 2분의 1 배한 답이 얼마? 네,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구해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263번 보도록 합시다. F2랑 F'2는 다 나와 있고 아하 이런 거 그치 요런 거 좀 잘해야죠. 이 가운데에다가 이제 뭘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이 앞에 있는 여기에서 상수에 해당하는 거는 x제곱이야 f2야. f2죠. f2는 fx라고 하는 그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냥 상수 값일 수밖에 없고 이 뒤에 보이는 4fx에서의 상수는 당연히 4가 되겠죠. 즉 f2랑 4를 곱한 4f2를 가운데다가 빼주고 더해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어서 써볼 겁니다. 잘 봐요.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2분의요. x제곱 f2고요. 가운데다 뭐 하자고? 빼기 4f2 더하기 4f2 해서 안 달라지게 했고 그리고 마저 뒤에 마이너스 4fx 이렇게 썼어요. 그쵸? 그러면 원래 시간에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쪼개자? 요렇게 자, 앞에 거부터 먼저 쓰면은 일단 분자에서 f2가 공통인수로 있기 때문에 f2는 그냥 아예 그냥 바깥으로 보내버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분의 뭐?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이 뒤에 파트는 4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4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더 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밑에서 쓸게. 마이너스 4에다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분의 뭐야? x-2분의 마이너스로 묶어냈기 때문에 순서까지 바뀌는 거 맞죠? 그러면 분자는 fx-f2 이 정도로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의미 판단을 볼까? 얘는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2만 남게 될 거고 여기 있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이 앞에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4f2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얘는 의미가 뭐냐고. 이게 바로 f'2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4배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4배의 f2에서 f'2 값을 뺀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얘는 3이라며 얘는 2라며 1에 4배 하니까 정답은 4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빈출이면서 아시는 분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이런 거 로피탈로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로피탈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유형 리뷰할 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264번으로 넘어갑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요 극한값이 2일 때 f1 값과 f' 1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극한값에 대한 힌트이기 때문에 꼴 판단부터 먼저 한다면 x1로 가, 분모 0으로 가, 값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치? 그래서 f1 빼기 5가 0이라면 f1 값은 일단 5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원래 1에서의 극한값이 5겠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f1은 5라고 하는 거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 5라고 하는 뒤에 있는 값을 f1이라고 고친 다음에 이 x제곱 마이너스 1을 아까처럼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찌그럽게 쓰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의 극한은 정확히 또 뭘 의미하는 거야? f'1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또 몇 배? 2분의 1배. 근데 그 값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2라 그랬으니까 아하, f'1은 얼마라는 거를? 4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f1은 5, f'1은 4니까 둘이 합하면 9라고 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지체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바로 갑시다. 265번. 자, fx 다항함수고요. 프라임 1 값은 5가 됐대요. 얘를 구하래. 얘도 마찬가지로 맞춰주면 되는 형태긴 한데 x제곱이랑 1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것도 x제곱 마이너스 1 정도로 좀 맞추면, x제곱 더하기 1로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 그러려면은 이제 분모 문제 뭘 곱해서? 일단 분모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맞추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x 빼기 1이 곱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x 빼기 1을 곱하는 순간 원래 식이랑 달라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얘랑 약분해서 x 더하기 1 딱 남게 될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x제곱은 어디로 가는 거죠? x제곱은 1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요 극한은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 f'1에 대한 물음이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뒤에는 이 남아있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절대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게 원래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배.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그 값은 얘가 5라 그랬고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정답이 얼마다? 네, 마이너스 10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드디어 중요한 유형에 봉착을 했어요. 이 항등식 파트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특히나 자주 나오게 되는 형태면서 이 유형을 나는 애들이 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이것만큼 전형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만 그냥 따라하면 돼. 다른 이견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없고 그 방법만 따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한다면은 단박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이거를 틀렸다는 거는 여기 연습을 안 했다는 건 마찬가지고 그거는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의 유형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라고 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거 만족한다. 일단 여러한 식의 유형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몰라도 되는 아이디어긴 한데 그러니까 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네요. 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함수 방정식 문제라고 할게. 자, 말했듯이 푸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다라 그랬어요. 오케이, 따라오면 일단 f'1 값을 구하는 거긴 한데 f'0는 3이라 나왔고 알겠어? 첫 번째로 뭐 해야 한다? 지금 이게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하는 x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y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요, x에다가도 y에다가도 둘 다 0을 집어넣어서 f0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해요. 무조건. 자, 그러면 0 더하기 0이 그냥 당연히 0이고 f0죠. 그리고 우변은 f0 더하기 f0가 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캐치할 수 있냐면은 f0가 얼마라는 거? 0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는 보통 이제 여러 문제는 f'1이라고 하는 값을 바로 출발해도 되는데 우린 뭐 연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함수, 뭐 사실 지금 도함수 얘기를 좀 얘기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f'x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닌가? 그냥 f'1로 얘기할까 그냥? 네, f'1로 갑시다. 네. 자, f'1이라고 하는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오랜만에 쓰네요. 뭡니까? 정의는 h가 0으로 갈 때로 표현을 해야 할 겁니다. x가 1로 가는 것보단 얘가 더 좋은 표현이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h 빼기 f1이다. 맞죠? 그쵸? 자, 그리고
그리고 잘 봐봐. 요 식을 이제 이용을 해야 돼. 내가 그리고 h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에 보이는 이게 x자리에 1, y자리에 h를 집어넣은 파트라고 생각해도 될 거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자, h는 그대로 가요. 이 f1 더하기 h, x에다가 1, y에다가 h를 집어넣으면 요 빨간색 박스는 뭐죠? f1 더하기 fh로 완전히 바뀌게 되겠고 뒤에 빼기 f1은 그대로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순간 얘랑 얘는 똑같은 값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될 거고 뭐만 남죠? h분의 fh만 남게 되겠지. 근데 잘 봐봐. 여기다가 이거 살짝 이렇게 늘린 다음에 빼기 0, 빼기 f0라고 써도 식이 안 달라질걸요? 왜냐면 뭐 h에도 0을 빼봤자 그냥 h가 되는 거 본인이 원래 달라지는 거 없고 f0가 0이라고 하는 거 알아냈기 때문에 fh에서 f0를 빼더라도 여전히 fh로 똑같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여거는 바로 뭐의 정의다? 만약에 h를 그냥 x로 바꾸기만 한다면은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f'0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f'1이나 f'0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같을 수밖에 없고 그 값이 얼마라는 거? 네, 3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루틴입니다. 뭐라고? 일단 첫 번째로 x, y 0 집어넣어서 f0값 알아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하고 싶은 값을 미분계수의 정의, 특히나 이제 h가 0으로 가는 형태로 쓴 다음에 갈아 끼워서 최소각 진행하시는 거죠. 뒤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얘는 힌트가 꽤 많이 나왔네. 얘랑 얘일 때 a 값을 구하래. 일단 뭐 힌트라기보단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만 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될 거고 f'0가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힌트가 되겠죠. 2라고 하는 건 힌트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부터 알아내자? 여기다 쓸게. x에다가 y 0 집어넣어서 f0은 f0 더하기 f0. 여긴 0이니까 그냥 없어질 거고 따라서 우리는 f0가 얼마라는 거? 0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쓸만한 공간이 없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정의로 갈까? f'5a로. f'5a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뭐죠? f 5a죠, 5a. 네. 5a 더하기 h 마이너스 f 5a. 뭐 이렇게 쓰면은 f'5a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뭐로 바꿔도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로 즉 x자리에 5a, y자리에다가 h를 집어넣은 걸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h분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f5a 더하기 fh 더하기 x가 5a고 y가 h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은 5ah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박스 파트를 갈아 끼웠고 빼기 f5a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f5a는 별로 관심 없다고 어차피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 봐요. 그러고 나면은 얘는 h분의 fh로 똑같이 쓸 수 있고 이 뒤에는 어떻게 써요? h 약분되니까 그냥 순수하게 뒤에 뭐만 남아? 5a만 남게 될 거야. 여기는 이제 극한은 더 이상 안 붙여도 될 걸. 왜냐면은 h 없어지는 순간 리미트 h가 0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따로 보자 이 말이지. 얘 더하기 5a로. 이해돼요? 근데 얘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에다가 0을 빼고 f0를 뺀다 하더라도 원래 식이랑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는 건 뭐다? f'0 값이랑 5a를 더한 거로 f'5a를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 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요 값은 나와 있을 겁니다. 얼마로? 2로 나와 있을 거예요. 따라서 5a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5면 되니까 아하 a 값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지.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 이 말이지. 이 문제는 항상 뭐 이것처럼 시그마가 나온 늘 뭐가 문제입니까? 268번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Y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왔고 F'2가 3일 때 F'K라고 하는 놈의 1부터 10까지 즉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에서부터 어디까지? F'10까지 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태 같아. 뭐 일단 문제는 뭐 수열로 바뀌었다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얘가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F'K라고 하는 거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F'K라고 바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 물론 조금 더 엄밀하게 할 거면 F'X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이스한 상황이 되겠죠. 도함수 구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냥 그럴까요 그러면? 자 일단 마찬가지로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돼? xy에 0부터 집어넣는 거 절대 변치 않아요. f0는 f0 더하기 f0 더하기 2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의외로 F0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냈고, 자, 그 다음 출발. F'X로 구하자 그랬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모른다고 쳤을 때 F'A라고 하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였죠. 그 A 자리를 그냥 순수하게 뭐로만 바꾸면 X로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네,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자리를 그냥 이대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fx fh 더하기 2 빼기 fx. 자, 그리고 계속 빼지는 거는 똑같이 될 거고요. 이거 잘 보세요. 얘분의 얘만 남잖아. 2 더하기 2를 뭐로 봐도 되냐면요. 마이너스 f0로 봐도 되죠. 왜냐면 더하기 2는 빼기 2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라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랑 마찬가지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2를 마이너스 f0로 보는 시점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다가 0을 빼서 표현한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에 대한 0에서의 극한값은 자연스럽게 또 뭘 말하는 거야? f'0에 대한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얼마래요? 몰라요. f'x가 f'0랑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우리는 그 값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떡하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진행하면 뭔가 멘붕에 빠질 것 같은데, 자, 쫄지 마시고 F'2가 3이라는 힌트가 왜 나왔을까 고민해보자. F'X라고 하는 건 지금 도함수잖아.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그 값인데,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마찬가지로 뭐죠? 값이죠. 얘도 F', T라던가 뭐 그런 식의 함수 표현이나 그 도함수에 0을 집어넣은 함수 값이랑 같다면은 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계속 이러한 값으로 나온다는 지금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 F'1이던 간에 F'-3이던 간에 F'2던 간에 다 얘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따라서 우리는 F'2라고 하는 것도 F'0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면서 그게 얼마라는 거? 3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요 함수는 도함수 자체가 그냥 뭐일 수밖에 없다? 상수함수인 3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F'K는 뭐든 간에 싹 다 뭐라고? 그냥 3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 같은 굳이 말하면 공비가 1짜리인 등비수열 해도 되나? 초항이 3이고 공비가 1짜리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냥 3을 몇 번 더한다? 3을 10번 더한 게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답은 30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수 방정식이 조금 익숙해진다면은 이런 식의 표현에서 이 뒤에 뭔가 x랑 y에 대한 식이 더 없이 상수로만 이어져 있으면은 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자연스럽게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요 정도로 진행하면 괜찮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제 유형 7로 넘어왔습니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다면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점이 그 다른 점으로 엄청 가까워지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의 기울기, 즉 그 점에서의 순간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아이디어랑 동일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미분계수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다면은 그 순간에서의 그 미분계수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아이디어라고 느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F2라고 하는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F'2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는 다이렉트를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껌이죠. 얘가 물어보는 거 결국 뭐겠니? 일단 F'2에 관련된 거긴 한데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F'2가 얼마인가, 즉 이거의 반대부호라서 3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쵸? 270번 봐봐요. 자,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보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으로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A에서랑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 F'A 값이랑 F'B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는 나중 가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다룰 거긴 한데 아직은 그 얘기는 안 할게. 그리고 C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이렇게 이 정도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얘는 아무리 봐도 꽤나 급해 보이는 양수값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중 그 값이 가장 큰 걸 물어봤어요. 자, 일단 F'A랑 F'B는 0이기 때문에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엄청나게 큰 양수, 이 정도로 급하면 꽤나 큰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그리고 4번과 5번에서 말하는 거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는 음이죠. 얘는 애초에 음의 값을 갖게 될 거야. 전혀 답이 될 수가 없게 이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B부터 C까지. B부터 C까지를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랑 이 빨간 놈의 기울기 중에서 뭐가 더 급해 보이니까? 빨간 놈이 더 급해 보이죠.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3번이 이겼네요. F'C 값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그래프에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캐치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27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는 별표를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함수 fx는 3차 함수 다 나와 있고 여기 위에 0, -4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이거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y축은 굳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봐봐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 L직선. 그리고 이 L직선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표준형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이 되죠. 그리고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오른쪽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세타에 대한 상황을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 세타 값에 대한 탄젠트는 뭐랑 동일하다? 요 기울기 값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네, 직선에서의 기울기 값이랑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양의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항상 같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요.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꽤나 이쁘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직선 해석해보면은 y절편이 뭐라는 거야? n이라는 거죠. y절편이 여기. 다만 여기 보이는 n은 이 순수하게 뭐야? 음수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절대값 n이라고 일단 아니다. 절대값 n을 못하러 해. 그냥 마이너스 n이라고 할게요. n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n 하면 양수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선의 x절편은 mx 더하기 n이 0이 되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n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n분의 n. 자, 오케이. 요 길이는 마이너스 n분의 n이야.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그렇죠.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같은 세타를 갖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렇죠. 탄젠트 세타 한번 직접 해보자고. 그러면 밑변은 뭐라고? 마이너스 n분의 n이 될 거고 분자 파트는 마이너스 n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없어지고, 자 그러면 n분의 m 곱하기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n밖에 안 남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확실하죠?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겠냐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은 저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대충 그리자. 이렇게. 자,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그리고 0, 마이너스 제기를 0,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y절편이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대충 그리고 싶은데 대충 안 되네.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에 대한 그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세타가 그 둔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는 요 세타에 대한 상황이 뭐다?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즉 뭘 물어보는 거야?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 제로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는 요 f' 제로라고 하는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알잖아요. 우리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 미분해줘. 얼마니? 이거 미분하면은 내려오니까 x제곱이고요. 플러스 3x가 3x는 그냥 3으로 되죠. 이 정도로 미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는 얼마로 보여? 그냥 3으로 보이니까 알고 보니까 이 기울기는 3이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 값도 3이다 라고 하는 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내가 그리면 그냥 내 맘대로 그린 거니까 기울기 음수로 보이겠지만 이게 아니겠죠. 아마 다른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되게 될 겁니다.
272번 볼게요. 이 문제 또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면서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fx라고 하는 함수는 그래프로만 나와 있을 뿐이지 대수적으로 뭐 어떤 함수라고 나와 있는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fx가 아무리 봐도 일단 y는 x라고 하는 요 거울 함수라고도 보통 부르는 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fx는요 그것보다 좀 밑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0,0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인 건 인지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a, fa 여기가 b, fb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죠? 그리하였을 때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래. 자, 기억에서 말하는 f'a는 뭐냐? 요 a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게 될 겁니다.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f'b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아,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완만해요? 얘가 더 완만하죠. 왜냐면 이 함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곱하기보단 요 곱하기가 더 완만할 거야. 즉 더 작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맞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단 니은은 잠깐 넘어갈게요. 디귿부터 먼저 합시다. b-a분의 fb-fa가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요 a, fa랑 b, fb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마찬가지죠. 요 기울기랑 1이라고 하는 값이랑 비교했는데 요 1이 의미하는 건 뭐겠니? 이 1이 의미하는 거는 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이 파란색 기울기랑 요 기울기 중에 누가 더 커 보입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 보이니까 디귿 맞는 말이 될 거라고. 어렵지 않죠. 그죠? 니은 잘 봐요.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요 a 값과 b 값의 정확히 정 가운데에 있는 값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거기에서의 함수 값은 뭐 어디 가봤자 한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에서의 그 함수 값이라고 보면 될 거 아니죠. 뭐라는 거지? 다시. 여기서 함수 값은 f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뒤에서 물어보는 fa 더하기 fb를 절반 나눈 거, 이 둘 중에서 과연 뭐가 더 클까를 물어본다면요. 이 상황은 fa랑 fb의 정가운데 한 이쯤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f 2분의 a 더하기 b가 결과적으로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이상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이게 개념이 그게 있거든. 오목볼록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데 오목볼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설명 안 할 겁니다. 뭐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은데 모른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몰라도 상관없는 파트라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냥 그림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림을 완벽하게 했을 때 a랑 b의 정가운데 있는 x값을 집어넣어서 얘기한 함수값이 아무리 봐도 fa랑 fb의 중간 라인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작은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려면은 요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생기게 된다면은 요 함수는 이 값이 이값보다 작게 된 형태가 될 거고 반대로 이것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가 얘보다 더 크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괜찮은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일단 답은 기억과 디귿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뭐 다른 시험 문제나 뭐 다른 기출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지금 우리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파트로 넘어왔죠. 여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맨 첫 번째 뭐부터 한 다음에 그 a에서 연속부터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a 기준 좌미분 개수, 좌미분 개수 값이랑 우미분 개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그 두 개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빌드업까지 우리는 완성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순간에서 미분 개수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면서
미분 가능이랑 연속에 대한 거를 비교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 함수가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대표적인 반례가 뭐가 있다? 네, 첨점, 뾰족점을 갖게 되는 그런 식의 절대값 함수,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 뾰족점을 갖고 있는 함수가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말이죠. 얘가 딱 그걸 물어보네.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그 말은 연속인 거는 골라야 되고 뾰족해 보이는 거를 고르면 된다 이 말이지. 뾰족하지 않더라도 아마 뾰족한 거밖에 없을 겁니다. 얘 어때요? 절대값 x-x. 일단 요거 이 각각에 있는 함수는 한번 진짜 보여볼까?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해볼까? 일단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빼기 x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나 이제 이거 그래프만 그릴 거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 정도의 그래프가 되는데 그러다가 0으로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들아 여기 파트가 뾰족해 보여요? 안 뾰족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뾰족해 보이냐 안 뾰족해 보이냐? 난 뾰족해 보이는데? 뾰족하니까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일단 연속은 맞겠지. 뭐 이렇게 보여도 된다 이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은 요 함수의 뭐 이건 당연히 연속인 거는 당연할 거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0 기준 좌극하는 네 아마 0 기준의 이제 좌미분계수 값은 왼쪽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0이 돼요. 이러니까 서로 다르죠. 따라서 기억은 네,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얘 중요한 함수예요. x절대값 x는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x가 양의 범위일 때는 x 곱하기 x라서 x제곱, x가 음의 범위일 때는 x 곱하기 마이너스 x라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왼쪽에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0에서 연속인 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0보다 큰 쪽,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값을 따질 때 이 함수를 미분한 2x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0이 되고요. 왼쪽 점유분계수인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미분한 마이너스 2x에 0을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라서 이 0에서의 순간의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은 0에서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얘는 어떨까? x3승의 절대값. x3승이랑 x 그냥 1승으로 따졌을 때 홀수차 함수는 일단 근데 여러분들아 x3승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x3승 그래프가 왜 이래 이거 x3승 그래프는요 방금 요렇게 그린 함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가다가 싹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x3승인데 그 전체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 뭐 했다는 거야? 위쪽으로 접어 올렸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네, 뭔가 되게 2차 함수랑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은 함수라고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요 함수는요 0에선 당연히 연속이겠지만 0 기준 좌극하는 0 기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따져봤을 때 얘는 한번 디테일하게 해볼까 한번? 뭐 간만에? 자, 요 함수 봐요.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얘기할 거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x 빼기 0니까 x분의 kx 빼기 k0. 근데 k0는 0이니까 그냥 kx 절대값 x3승이 될 겁니다. 자, 0 기준 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은 쪽이라면은 그 0보다 작은 값을 3승해도 그대로 부호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튀어나와? 반대보 붙이면서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죠? 마이너스 x제곱이죠. 다만 마이너스 x제곱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0을 집어넣으면 뭐겠니? 뭐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우미분계수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되면서 마찬가지로 x 빼기 0분의 hx 빼기 h0. 근데 여기도 절대값 x3승이고 0 플러스 양수니까 얘도 그대로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고 뭐죠? x제곱만 남고 0 집어넣으니까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해서 얘도 0 기준 좌극한과 0 기준 좌미분계수랑 0 기준 우미분계수가 동일하게 0으로 같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귿 함수는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따라서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네, 기억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어려우려나? 나는 뭐 이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좋은데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그게 잘 자신있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어렵지 않은 함수거든요. 뭐 이런 거 우리 자주 봤죠? 네, 274번입니다.
이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 불연속인 x값이 몇 개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이 몇 개인가를 물어봤어요. 일단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끊어져 있는 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0에서 끊겨져 있어 보이고 2에서 끊겨져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2개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은 그거보다 더 많으면 많겠지 적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뾰족해 보여요? 안 뾰족해 보여요? 뾰족해 보이죠?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 0에서는 애초에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뭐 여기 뭐 얘기 없고, 2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미분 불가능이죠. 따라서 이거는 3개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둘이 더하면은 5라고 하는 답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75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 정도 범위에서 0,5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불연속인 x값은 2개냐? 3에서 불연속, 4에서 불연속이니까 맞는 말이죠. 오케이. 2번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은 3개냐? 1에서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거야. 다만 2에서는 펴팍 이렇게 가니까 뾰족해서 안 되겠죠. 3에서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안 되고 4에서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안 돼서 3개인 거 맞는 말. 3번 자, 미분계수 f'x가 0이 되는 x값은 아까 우리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죠?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가장 높이 솟아있는, 가장 낮게 솟아있는 그런 식의 파트가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는 그 x값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 값이 2개인가를 물어봤어. 여기서밖에 안 보이는데요? 다른 데서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는 건덕지가 있습니까? 나 없어 보이는데. 일단 네, 정답은 3번이네요. 네, 한 개. 네. 그리고 4번 한번 갑시다. 1과 2 사이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음수다. 도함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 미분계수들의 모임, 즉 접선의 기울기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은 싹 다 따져봤자 음수값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정확한 말이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5번 3에서의 극한값이 갑자기 느닷없이 3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그렇죠. 3기준 좌나 우나 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다만 함수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 뭐 정답은 3번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유형 9로 넘어옵니다. 이런 식의 문제 되게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건데 다 똑같을 거야. 어떤 구간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각각의 범위에서 충분히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가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순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될 거고, 그 순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뭐라고 판단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죠. 봐봐요. 어떤 식의 함수, 라지 fx라 좀 하긴 좀 그렇고요. 어떤 식의 함수가요, x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 a보다 작을 때는 hx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 gx랑 hx는 그냥 무난한 수준의 다항함수라고 그냥 치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에서 이 범위에서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치도록 한다면은 요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면 될 거고, 그 말은 a에서 연속이 되는 동시에 a 기준 좌미분계수 값이랑 a 기준 우미분계수 값이 같다라고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은 a 기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지면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 뭐 하면 돼? 그냥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ga 값이랑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ha 값이 서로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요 첫 번째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겠어? 자,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f'x는 각각의 범위에서 똑같이 미분하면 되거든요. 이런 범위는 미분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범위니까. 얘는 미분하면은 g'x, 얘는 미분하면은 h'x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f'x라고 하는 게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여기 있는 도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g' a 값과 여기 있는 함수에 a를 집어넣은 h' a 값이 서로 뭐 하면 돼?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 정도의 두 개 조건이 항상 유지가 되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은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 문제 보자. 이제 276번부터. 자, 1 기준 오른쪽 왼쪽이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이게 뻔하게. 자, 첫 번째로 뭐 하면 된다고? 위에다가 1 집어넣은 1과 아래에다 1 집어넣은 a 더하기 b 값이 서로 같으면 된다. 일단 하나 캐치했고, 두 번째 뭐 하면 돼? 요 함수 미분해보자.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분법 알고 있다면은 미분법 그냥 자유롭게 써서 2x랑 a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은 여기다 1 집어넣은 2랑 아래다가는 뭐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2가 a랑 같으면 된다 이 말이죠. a 값이 2고 그럼 자연스럽게 b는 얼마 와야 돼?
마이너스 1이면 충분히 되겠죠.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정말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으면 될 겁니다. 귀찮을 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귀찮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277번. 자, 0 기준 오른쪽 왼쪽 달라진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하대. 뻔하죠? 그냥 바로 갑시다. 첫 번째, 위에다 0 집어넣으면 1밖에 안 남아. 아래다 0 집어넣으면 개꿀. 근데 b가 1이라고 하는 거 바로 단박에 구해야 되고요.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자고? 각각의 함수 미분하자고요. 할 수 있잖아. 자, 위에 거 미분하면 a만 남나요? 아래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거 미분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2x만 남고,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 같으면은 얘는 그냥 어차피 몇이 되면 돼? 0이면 되니까 a 값은 0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밝혀낼 수 있겠네. a는 0, b는 1이니까 둘이 더해서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거. 네, 정말 쉬운 문제가 되겠죠. 278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1 기준 오른쪽 왼쪽 달라진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면 보나마나 어디서만 미분 가능하면 충분해? 1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충분하겠죠. 첫 번째, 위에 1 집어넣은 1 더하기 a 빼기 3은 압축시키면 a-2일 거야. 그치? 그리고 아래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 2랑 같다라고 해서 일단 얘는 a 더하기 b를 5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괜찮은 표현일 것 같아. 그러면서 두 번째, 각각의 함수를 이제 미분위를 해보도록 합시다. 위에 거 미분하면은 2x 더하기 a니 요러니. 자, 그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2bx 더하기 3. 우리 이제 이 정도 미분하는 거 자유로워졌나요? 네, 자유로워질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 아래다 1 집어넣은 게 같으면은 2 더하기 a 값이 마이너스 2b 더하기 3 값이랑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린 여기서 a 더하기 2b가 3 빼기 2인 1과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힌트를 얻어내면 되겠죠. 이 둘은 서로 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할까?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그러면 b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될 거고, 그럼 a는 얼마면 되겠죠? 9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a는 9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9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은 9 더하기 4라서 13. 이 정도로 답을 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279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는 x 더하기 a라고 하는 1차 함수랑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절대값 함수로 깔려 이 두 개 곱해지는 함수죠.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가능하고 싶대요? 미분이 가능하고 싶대요. 자, 절대값으로 나와 있는 함수도 쫄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x 기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죠? 이럴 때는 얘가 뭐로 튀어나와? 양수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 범위는 얘가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진 채로 얘랑 얘가 될 거라 이 말이지. 자, 아까 문제랑 동일해졌습니다.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마찬가지 첫 번째, 위에다 마이너스 1, 아래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같으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봤자 0이고 0이니까 0이 0이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 별로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이건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해서도 되지만 그냥 곱미분으로 한번 바로 해볼까? 곱미분으로. 자, 위에 거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위에 거는 그러면 얘 미분 얘 안 하면은 x 더하기 1이야. 그리고 앞에 거 안 하고 뒤에 거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즉 얘는 2x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얘가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뭐겠니? 생각해봐. 이 함수 똑같이 미분하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은 이 노란색 쓴 거에 전체 반대부호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괜히 굳이 한 번 더 하지 맙시다. 바보같이. 어차피 전체 함수는 이 함수는 그냥 부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호의 차이만 있을 뿐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마찬가지로 또 어디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어디서 같아야 돼? 마이너스 1을 위아래 집어넣은 게 같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1이 a 더하기 1이니까 a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것 같아. 위에 집어넣은 거. 그리고 아래 거는 뭐죠? 그 반대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 그러면 여기서는 2a 값이 2니까 a가 뭐가 되는 거 말고는 1이 되는 거 말고는 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a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